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주식이 폭락한다, 심지어 자본시장이 붕괴한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할 것 없이 미래에 오를 것을 보고 오늘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사이에서 항상 갭이 있습니다. 때론 그 갭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싶을 때는 거품이라고 표현들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본시장은 항상 성장해 왔죠. 우리가 이걸 추세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거품을 시간만 다를 뿐, 시간 차이만 날 뿐 항상 그 거품을 다 흡수해 왔죠. 그러면서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식이 폭락한다, 심지어 자본시장이 붕괴한다. 자, 이 같은 이야기들은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항상 주장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 같은 주장들조차도 앞서 말씀드린 자본주의는 추세적으로 성장한다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물가도 잘 안 잡혀, 금리는 언제 내릴지 몰라, 게다가 중동 전쟁도 일어날지 몰라, 크게 확전될지도 몰라. 자, 이런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특히 자본시장의 붕괴, 이런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위기론 이야기하고 또 반대 낙관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한 5대5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같이 주장하는 근거들이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우리가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죠. 자, 이 친구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 붕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주장하는 근거 역시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니까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진실이 있고 또 한 가지 거짓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거짓과 두 가지 진실을 이해하면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자본시장 붕괴, 이런 위기론을 어떻게 해석하고 오히려 나에게 적용해야 할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지난 4월 초순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거품이 껴있는 모든 자산이 앞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달러와 같은 가짜 화폐에 의지하지 말고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금은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실, 그리고 한 가지 거짓을 가려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쩌면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 두 가지 사실과 한 가지 거짓을 가려내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 것이고, 물론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로버트 기요사키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는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자일 뿐이고 강연자에 불과합니다. 2012년도였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소유하고 있던 회사 가운데 리치 글로벌이 파산했는데, 이 리치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로버트 기요사키 그 당시 엄청 유명했기 때문에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세계적인 강연 행사를 계속 주관하던 회사였습니다. 물론 로버트 기요사키가 최대 지분을 가진 실질적으로는 그 개인 회사였죠.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의 그 개인 회사였던 리치 글로벌이 파산했습니다. 왜 파산하게 되었냐면, 이 기요사키의 강연 행사를 도맡아서 지원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리치 글로벌하고 함께 협업했던 회사가 있었죠. 러닝 안엑스라는 회사인데, 이 러닝 안엑스가 리치 글로벌하고 협업해서 나누어 갖기로 했던 수익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청구했는데 리치 글로벌이 그것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산했는데, 그때 러닝 안엑스가 청구했던 금액이 얼마냐 하면 무려 그 당시 환율로 따질 때 약 260억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전 세계적인 강연 행사를 같이 도왔던 러닝 안엑스가
그 강연 행사로 인한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했는데 못 받은 금액이 돌려달라고 한 금액이 그 당시 원화 기준으로 260억 원이었으니까 그렇다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강연 행사를 통해서 강연 행사를 주관했던 그의 회사 리치 글로벌이 도대체 얼마나 벌었다라는 겁니까? 엄청나게 벌었겠죠. 함께 협업했던 러닝 안엑스가 청구했던 금액이 260억 원이니까 뭐 그 몇 배는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리치 글로벌이 그 몇 배의 수익을 얻었고 그것을 사실상 로버트 기요사키의 개인 회사였으니까 뭐 배당 형식으로 다 빼갔겠죠. 그래서 돈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산했죠. 리치 글로벌이. 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1994년도에 출판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팔렸고 강연 수입도 엄청났죠. 자, 그때 당시 포버스가 추산한 로버트 기요사키의 개인 자산은 8천만 달러. 그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900억 원. 1000억 원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번 돈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뭐라고요? 책 팔고 인쇄, 그 다음에 강연 수입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투자는 했습니다만 전문적인 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저자이고 강연자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도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얼마나 엉터리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 2011년부터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무려 10년 넘게 경제 위기를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그동안 미국 주식은 엄청나게 올랐죠. 또한 로버트 기요사키는 지난 1월 기준 10억 달러가 넘는 빚이 있다고 스스로 고백했죠. 원화로 환산하면 무려 1조 4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지금 비트코인에 몰빵해놓고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10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고 더 살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과연 저는 10개만 가지고 있을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1조 원이 넘는 빚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투자를 위한 빚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거든요. 상당 부분에 비트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로버트 기요사키의 주장을 믿을 만한 것은 못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버트 기요사키의 주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 한 가지 거짓을 가려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어떤 위기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두 가지 사실 가운데 첫 번째는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시장 붕괴의 배경으로 꼽은 것이 미국의 부채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거의 90일마다 그러니까 석 달마다 약 1조 달러 원화로 1350조 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 결과 지난 1월 4일 34조 달러 원화로 무려 3경 5천조 원을 돌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감이 옵니까? 3경 5천조 원입니다. 자, 이것만 생각해도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부채가 허무맹랑한 뜻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현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너무 조금 허무맹랑하다는 거죠. 감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3경 5천조 원의 부채가 있을 정도까지도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뭐 3경 5천조 원을 돌파했으니까 이제 갑자기 문제가 생기겠다? 자, 이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 부채 단순하게 숫자만 보면 분명 심각한 문제죠.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달러에 비하면 훨씬 영향력이 적은 이웃 일본도 그동안 엄청난 국가 부채가 있지만 무려 30년 이상을 버텨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최근에는 일본 경제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지 않습니까? 즉 미국의 부채 리스크는 세계 경제의 변수가 아니고 상수입니다. 3경 5천조 원을 돌파할 때까지 거의 뭐 항상 그래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3경 5천조 원이 아니라 뭐 4경 5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상 그냥 그림자 무늬만 위기다 그렇게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자, 미국의 부채 문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분명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즉 3경 5천조 원에 이럴 때까지도 아직 자본주의가 붕괴되지 않았는데 3경 5천조 원에 돌파했다 해서 이것 때문에 자본시장이 붕괴되는 일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가지 사실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금값,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세입니다.
자, 이것은 금값의 상승세, 비트코인의 상승세, 달러 자산에 대한 가치 하락에 대한 걱정도 있죠. 본질적으로는. 그러나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계속되는 전쟁 공포 때문이 큽니다. 즉 각국이 달러보다 종이 자산보다 금과 은과 같은 실물 자산을 더 많이 비축해야겠다라는 심리가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원에서도 분석을 해봐야겠죠. 즉 달러 자산에 대한 불안 심리보다는 마지막 반감기, 그 다음에 ETF 상장 등 이 수급 문제, 즉 공급 수요 측면에서의 가격 변화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주장에서 한 가지 분명한 거짓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오히려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의 주장처럼 자본시장이 붕괴된다면 달러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치솟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중동 전쟁 때문에 중동 전쟁이 조금 잦아들면 달러가 떨어지고 환율이, 그 다음에 중동 전쟁이 벌어지면 달러가 치솟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시장이 붕괴된다면, 전 세계 금융 질서가 붕괴된다면 달러 자산은 무조건 치솟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달러와 미국 국채 외에는 당장에 다른 안전자산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말하는 달러 붕괴, 미국 패권주의 몰락,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영원한 패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소한 금세기에 닥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생전에, 저의 생전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의문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만약 달러 패권이 무너질 정도로 자본시장이 붕괴된다면 달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됩니다.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곳곳에서 무정부 상태가 벌어질 것이고 금융 시스템은 붕괴될 것이고 해킹 등 온갖 범죄에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내 전자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자체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안전하게 감춰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 놈의 비트코인입니까?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자본시장이 무너진다면, 붕괴된다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다면 아무것도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로버트 키요사키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탐욕스러운 금고지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의 말을 신뢰할 필요는 없지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최근 이 자본시장의 거품, 위기 이런 등등을 주장하는 분들의 그 근거, 그 이유와 일정 부분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로버트 기요사키의 입을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주장은 역설적이지만 자본주의가 건재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로버트 기요사키의 주장대로 설령 자본시장에 큰 위기가 닥치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활용해야겠죠.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건재하다면 그때의 위기는 항상 돌아보면 그랬죠. 엄청난 기회였음을 지난 역사에서 수없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수백 년 동안의 자본주의에서 하긴 했듯이 자본주의는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한다는 것, 또한 최근의 이란,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 등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중동 전쟁이 있었지만 주식은 어땠습니까? 결국 올랐잖아요. 그죠? 2년 전에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때부터 주식은 오히려 더 크게 올랐죠. 특히 돌이켜보면 미국의 심장 부인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붕괴되었던 9.11 테러 사태처럼 미국 본토가 공격을 당했어도 그때부터 주식은 지금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우리는 봉지라면 재테크, 즉 투자를 라면 끓이는 것처럼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금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ETF에 분산 투자하시고 목돈은 고배당 ETF 중심의 글로벌 ETF에 또한 분산 투자하면서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3년 이상, 그러니까 3분 이상 끓이자. 가능하면 5분 이상, 가능하면
5분 이상, 5년 이상은 끓이자. 그 시간 동안에는 냄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말자. 이 말씀 드리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자본주의, 자본시장에서 항상 이야기되는, 어쩔 수 없이 이야기되는 이 자본주의 위기론, 주식 폭락론, 그 다음에 자본시장 붕괴론. 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아는 유명인 가운데 하나인 로버트 키요사키의 주장을 빌어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나의 자산 관리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